또 나머지 후보들도 살짝만 좀 볼게요. 나경원 의원이 전대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 공식화했어요. 근데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상 이번 전대를 이제 대선 디딤돌로 삼는다라는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전대에서 소구력이 좀 있을까요? 없어요. 없어요. 단칼에 없다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데요. 없어요. 아니 뭐 당대표가 대통령 안 하겠다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?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요? 그냥 그럼 이거는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을 사실상 조금 우회적으로 공격하려는 취지인데 별 공격도 안 되고 소구력도 없고. 정치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도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정치는 뭘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. 뭘 하겠다는 것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. 어... 그잖아요.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네. 게 정치인이고 정치의 힘이잖아요. 그 힘으로 정치인이 나서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저처럼 뭘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루저인 거고 어떻게 네. 보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권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자세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라는 게 어디 뭐 당대표가 대권 욕심 내는 바람에 지금 헝클어진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대권 잡은 사람이 당권에 관여하니까 문제 생긴 거잖아요. 그렇죠. 본질이 그건데 왜 그런 해법을 불쑥 내놨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저게 누구를 겨냥한 얘기일까? 그리고 저게 말하면 차별화가 되고 당원들이 봤을 때 절실하게 우리는 지금 욕심 없는 당대표를 원할까? 그동안 욕심 없는 당대표 많았잖아요. 근데 안 먹히잖아요. 그러니까 역시 지도자는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해야 네. 지지율 올라갑니다. 그게 플러스가 됩니다. 그렇잖아요. 이제 그만할 사람이다 그러면 네. 노력은 덜 하는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라는 게 있다. 네. 저렇게 하겠어요? 아니 그럼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약간 스탠스가 윤 대통령과 대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윤심팔이하지 않겠다. 그리고 근데 내가 개파 덕분 적은 없다. 내 갈 길 가겠다. 이런 발언의 속내는 대체 뭘로 봐야 될까요? 아니 이게 이제 뭐 심플하게 보면 쪽팔리지 않으면서 좀 구애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쪽은 나를 밀어주면 좋겠고, 근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외면할 것 같으니까 양쪽 다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데. 근데 이게 양쪽 다 겨냥한 메시지를 내지만 이게 양쪽을 다 잡으면 좋지만 때론 그렇다 보면 양쪽을 다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인지도가 높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인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인기를 어떤 에너지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저는 모르겠습니다. 충분히 고민해서 나온 거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게 정답일까?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인기가 있는데 지금 대표 후보들이 다 인기가 있어요. 인지도가 다 있는 분들 아니에요? 대체적으로 모두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이에요. 그런가요? 인지도가 그래도 다 꽤 있지 않나요? 인지도하고 인기는 좀 다릅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죠. 보수 그렇죠. 정치인 중에. 한동훈 위원장도 뭐. 그건 인기를 넘어 이미 팬덤까지 팬덤이 있는 간 사람이죠. 그쵸. 예, 뭐.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반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일체 강조하고 본인이 막 사실상 그 친윤의 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느낌을 받게끔 워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용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내보낸 것 같아요. 네.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. 들리는 얘기도. 먹힐까? 원희룡 장관이 큰 꿈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동안 쉬움 없이 달려왔거든요. 네.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도 총선에서 붙었잖아요. 저는 나름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또 나와서 이렇게 윤을 대리해서 하겠다는 게 네. 과연 이게 먹힐까?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. 사실은 이명박
대통령 형인 이상득 네. 전 국회 부의장이었나요?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사실은 개혁파로 이미지가 많이 퇴색을 해버렸거든요. 그 네. 이후에 사실 고난의 길을 네, 걸었던 맞아요. 거란 말이죠. 또 그런다라는 저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, 재능, 경험을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. 저는. 사실 지금은 좀 한 템포 쉬고 더 준비를 하는 게 더 그렇죠.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나았다라고 보시는 거죠. 저는 그렇습니다. 조금 조급함이 있다고 보시는. 근데 용산에서 부탁을 하니까 야, 나 좀 힘든데 좀 도와주라 이러면 거절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. 또 장관도 같이 했고 그동안 또 한 몸으로 움직였던 네. 사람이라고 입장에서 보면 그럴 텐데 네.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쓴 것도 보면 공적 판단, 사적 이념과 공적 판단을 나눠버리잖아요. 우리가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공적 판단이거든요. 저도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래도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을 때 조금 덜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판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게 공적 판단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좀 아쉽죠, 개인적으로. 이 출마 시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 한 전 위원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. 한 전 위원장 이건 뭐 어차피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뒤늦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출마 놓고 너무 시기상조란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인 그 유영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. 아무리 급해도 할 때가 있고 참고 견딜 때가 있다. 그렇죠. 예. 그 이제 뭐 총선 책임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담는 얘기인 것 같긴 그럴 수 한데 이런 유영아 의원 발언이 가령 뭐 TK, PK 정서를 좀 반영한 걸로 봐야 될까요? 그럴까요?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개인의 솔직히 잘 네네. 모르겠는데 유영아 의원이죠 지금은. 네. 본인이 이제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섰다가 몇 번 떨어졌잖아요, 사실. 아, 네. 그죠? 그렇죠. 대구시장도 네. 그랬고 뭐 그래서 아마 본인이 더 절절하게 네.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아, 체험한 어떤 뭐 교훈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충원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만 네. 어쨌든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정치적 역량이에요. 아, 네. 사실 정치에서 보면 지금이 딱이다, 적시다, 온타임이다 영어로 우리 표현하면 네. 그런 게 잘 없어요. 아,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확 그냥 속된 말로 지르고 그 지르고 나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만들어내는 과정,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후의 과정, 네.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첫 스탠스, 첫 출발은 전 잘했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. 네.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잖아요. 우리가 네.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. 지난번처럼 네. 뭐 유난 갈등 할 것처럼 뭐 질렀다가 그때도 국민 눈높이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가 금방 꼬리 내렸잖아요. 그 눈 내린 데 가서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. 폴더 인사는 제 건데 어쨌든 정무수석 하실 때 풀도 인사 많이 하셨죠. 국회 가서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죽도밥도 안 돼버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전방위 압박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. 너 그래가지고 네. 되겠냐?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당대표가 되겠냐? 뭐 여러 가지 온갖 논리들을 다 들이댈 건데 그때의 상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낼 거냐? 돌파해내느냐에 달린 거죠.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. 첫 출발은 좋다. 이 기세를 밀고 갈 것이냐, 그렇지 못하고 삐끗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이제는 된다. 이제 그런 게 정치죠. 아, 정치의 영향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.